뭐 2시간 싸든 1시간 싸든 1시에 와. 그럼 뭐 본인 하신 거죠. 자, 보시면 2차 곡선의 접선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문제 유형 판단하신 문제 보시고 반드시 공식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접점을 줬는지 거기까지 먼저 보고 그 외의 문항 즉 접점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주는 형태에서는 문제 보면서 어떤 식을 세울지를 판단하는 습관만 들이시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다시 갑시다. 몇 페이지냐면 일단 26페이지야. 26페이지. 없니? 없으시면 27쪽 121번. 자, 포물선 x제곱은 16y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A하고 B에서 만난다. 선분 AB의 길이가 32가 될 때 상수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거의 1학년 때 모양이랑 동일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린 다시 한번 푸는 경우 보시게 된다면 항상 가장 기본은 무엇을 그려라? 그래프를 무조건 뭐 해라? 그려라. 그럼 얘는 포물선이야? P값 확인했죠? P값이 얼마가 나와? 4. 그럼 초점 F의 좌표가 몇 콤마 몇 과? 0,4랑 중성방정식은 누구는? 그렇지. 그러면서 꼭지점이 얼마인? 0,0인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를 일단 그려내게 된다면 121번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내게 되고 그랬을 때 이 포물선 x제곱은 16y라는 놈의 식기와 직선 y는 x 플러스 k 그럼 이 직선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의 식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선분 AB의 길이가 32가 나온대. 그럼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의 식기와 두 개의 점 A와 다음 누구에서 B에서 만나는데 이 길이가 얼마? 32. 됐냐 안 됐냐? 그럼 1학년 때 우리가 했던 거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건 직선 나오면 반드시 뭐하고 뭐 지울기 아니면 무슨 점? 한 점. 그럼 이 직선에서는 누구 알고 있어? 기울기가 얼마야? 1 나오잖아. 그러면 저때 만나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가장 기본은 뭐? 피타고라스 쓰셔야 되고 그럼 몇 대 몇에? 1대 1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1대 1대 얼마 나와야 돼? 여기가 루트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에 해당하는 B는 31을 누구로 나눠버리면 루트 2로 나누면 1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저 길이 얼마 나오게 되겠어? 그렇지. 16루트. 여기가 16루트. 여기도 뭐 16루트.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가로 길이 16루트이라는 건 두 점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의 무슨 좌표에? X좌표 차를 의미할 거고요. 세로 길이 16루트이라는 건 두 점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의 무슨 좌표에? Y좌표의 차. 근데 저 점 A하고 B라는 건 포물선과 직선의 무슨 점이야? 그렇지. 교점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하셔야 돼? 연립.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을 하는데 X제곱은 누구와? 16y와 다 y는 누구를? x 플러스 k를. 그래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얘네들 연립하면 문자 누구 소거가 편할까? 그렇지. y 소거가 편해. 만약 y제곱은 16x랑 연립하게 된다면 둘 연립하면 문자 누구 소거가 편하겠니? 그렇지. x 소거. 그럼 만약 보세요. x 소거를 해서 연립을 했어? 그러면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나와? 그렇지. 그럼 y좌표 차 이용하는 게 무조건 편하겠지. 됐니?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어쨌든 x 소거가 편하니까 x제곱은 요놈은 16 곱하기 x 플러스 k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놈은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k는 얼마? 제로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때 요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건 교점 누구하고 누구의? A와 B의 무슨 좌표? 그렇지. X좌표. 근데 그 X좌표 차를 얼마라고 알려줬으니까? 16루트 2. 그럼 요 놈의 두 근을 뭐하고 뭐라고 잡는다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A하고 B의 무슨 좌표를 의미해? X좌표 의미하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네들을 모한 값이 뺀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16 루트 2죠? 그럼 누구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얘 제곱하면 16의 제곱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표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근조 쓰니까 무슨 관계 써주면 돼? 근과 개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6K. 그럼 얘 곱셈 공식 변형식 쓰면 얘의 뭐에서?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하면?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나와? 곱셈 공식이 틀리던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렇지 4알파 베타가 줘야지. 됐어 안 됐어? 여기에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뭐 하시면? 빼면 2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 준 거? 4배 한. 요 놈을 뺀 게 16의 제곱 곱하기 얼마? 2.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중간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건 저기 계산에서 누구를 바로 떨어버리고 먼저 그렇지 떠는 게 편하겠지. 16 더하기 4K는 16 곱하기 2. 또 누구 떨고? 누구 떨고? 4 떠는 게 편하겠지. 4 더하기 누구는? K는 4 곱하기 얼마? 2. 됐지? 그래서 K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27쪽 더 없으시면 넘기셔서 28페이지요. 28페이지 없으시면 29쪽 29쪽 없니? 자, 29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9쪽에 137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제곱은 12x 어디점? 다시 y제곱은 12x 어디점? 위에 점 PA, B에서 무슨 선을 그어서? 접선을 그어. 그랬을 때 양의 방향의 크기가 30도가 된다면 A 곱하기 뭐를 구하여라? B를 구하여라. 아마 여러분들 질문 없으시니까 다 풀어내셨을 텐데 한 번 더 기본 내용 연습하셔야 될 건 자, y제곱은 12x 나왔습니다. P값이 얼마 나오게 되고 P값 얼마? y제곱은 12x니까 P값 얼마? 기본형에서 P 3. 다시 y제곱은 원래 기본형이 뭐야? 4px에서 시작하잖아. 초점하고 준선표를 넣으면 P값 얼마? P값 얼마? 3. 그럼 초점의 좌표 몇 콤마면? 3,0 F 3,0 찍으시고요. 다음 초점 F하고 그 다음에 점 P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어? 거기까지 이해했니? 다음 초점 F하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으세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초점 F하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어? 다 이었니? 거기까지 이었어? 그러면 그 삼각형 무슨 삼각형 된다? 무슨 삼각형 나온다? 아이 노트 빨리 펴라. 뭐하냐? 노트 펴라. 쌍곡선 성질. 쌍곡선의 성질 두 번째 내용일 겁니다. 노트 피셔가지고 익히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보고 가세요. 됐어 안 됐어? 다 봤니? 그 방금 전에 이은 초점과 다음 F와 P 그리고 X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 세 개를 이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 점 P가 몇 콤마 몇이야? A, B잖아. 됐어? 그러면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봤니? 그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빨리 노트 봐. 노트 해줬어.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몇 콤마 a 콤마 0까지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공부하셔야 될 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바로 잡으시라니까. 포물선의 그 성질해가지고 두 번째 내용에 적어드렸습니다. 다시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형의 형태에서 물론 나중에 평행이동 되면 평행이동 된 상태에서 찾으셔야 되지만 초점 F가 있고요. 여기 위에 위에 점 P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무슨 선을 그어? 접선을 그어. 그러면 이 접선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정확하게는 축과 만나는 점. 이 포물선에 누구하고 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나오고 이등변. 그렇지. 여기 길이 어떻다? 같다.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다? 같다. 됐니? 그 다음 요놈의 식기 P가 몇 콤마 몇이니까? A 콤마 얼마? B니까 X좌표 얼마? A 나오지?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몇 콤마 몇 나온다고? 마이너스 A 콤마 얼마? 0.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다 됐나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38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138번 다시 보세요. 138번. 그러니까 성질을 익히라고 얘기하는 건 빨리빨리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138번 보시게 된다면 점 A가 몇 콤마면 4,4. 그 A 4,4에서 무슨 선 그었어? 접선 그었지. 다시 A 4,4에서 무슨 선 그었어? 접선 그었지. 거기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됐니? 접선 그었어. 그게 축과 만나는 점. 즉 어느 축? X축과 만나는 점.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이 점 C의 좌표는 몇 콤마면? 마이너스 4,0. 됐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게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됐니? 왜? 준서는 우리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 표현이 갔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용 계속해서 자꾸 문제 풀이할 때마다 써먹으셔야 돼요. 요 놈의 식이. 됐지요?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으시면 내용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30페이지 질문이요? 140번. 어이, 쪼매나게 세모표. 이거 우리 1학년 때 주구장창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안 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당연히 기본은 뭐 하셔야 되고 그래프 그려야 돼. y제곱은 마이너스 x니까 p값이 얼마 나오니 현준아?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초점 f의 좌표는 몇 콤마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을 4분의 1 콤마 0. 다음 중선의 방정식은? x는 4분의 x는 4분의 1. x는 4분의 1이 존재하고 초점 f가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0이라는 초점 f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꼭지점 0 콤마 0니까 이런 포물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어디 점? 위에 점. 그러면 당연히 먼저 뭐부터? 식부터 쓰고 시작하라고 했지? 불러? b제곱은? b제곱은 마이너스 a 써놓고 시작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여기 위에 점 a, b에서 직선 x-y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그려보게 된다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니까 어쨌든 요놈의 식기가 y는 x 플러스 2 기울기가 뭐 어쨌든 u x 플러스 2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2 y절편은 2 마이너스 2 뭐 요점 지나는 이런 모양의 직선이 나오게 될 것이고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됐니?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이 지금 직선까지의 무엇이 최소가 나와야 된대? 거리가 최소 나와야 돼. 뭐야 이거? 지금 맞아? y제곱은 무조건 교점에 생기잖아. 아 문제 이 양아치 새끼들 이거 문제 잘못 냈네. 자 일단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요놈의 식기는 이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임의의 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나오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예를 들어 얘가 임의의 점 이 A, B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뭐 구해야 되니? 거리 구해야 되지. 그럼 이 점에서 무슨 발 내려야 돼? 수선의 발.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가장 뭐 해야 된다고? 짧아져야 된다고. 그럼 무슨 점에 생기는 게 기본이야? 교점에서 거리 제로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교점에서 당연히 거리 제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오류입니다. 직선하고 이 포물선이 만나면 안 돼요. 이 새끼는. 잘못 냈습니다 이거 문제.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내는 걸로만 그냥 갑시다. 기본적으로 그려내셔가지고 얘가 만약에 이게 y는 x 플러스 2 합시다. 그래야지 뭐 좀 맞겠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상수가 틀린 것 같긴 한데 뭐 이걸로 그냥 할게요. 뭐 방법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나오게 되려면 기초는 당연히 점직 사이의 거리를 쓰시는 게 기본인데 그럼 얘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한쪽으로 몰면 얘의 식을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럼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점과 누구 사이에 직선 사이에 거리 의미할 거 아니야. 점직 사이의 거리 공식 그대로 쓰면 시작 B는 시작 뭐 분의 루트 얼마 분의 2분의 다음 뭐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 A, B 갖다 넣으면 시작 A 빼기 B 더하기 얼마 2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의 최대 최소는 분모는 상수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분자의 뭐만 찾아주면 돼.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자 부분을 보니까 문자 몇 개짜리야? 2개짜리야. 그럼 문자가 2개짜리인 상태에서는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당연히 문자 몇 개짜리로 고칠 수 있으면 1개짜리로 고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관계식이 얘 나와 있지요? 됐어 안 됐어? 누구 대신에? A 대신에 뭐 갖다 넣으면 돼?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요러한 몇 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누구만 찾아주면 돼? 최대? 최소 찾아내면 되겠지. 아볼 위볼? 위볼 대칭축은? B는? 아야 마이너스 2분의 B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풀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됐니? 근데 실제로는 나중을 생각하시면 요 기초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노트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적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곡선과 누구 사이의 관계? 직선 사이의 관계. 이거는 계속 나온다. 어느 단원에서든. 미적분에서도 나올 거고 너네들 대수에서도 나올 테니까 계속해서 이건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어디 위의 점과 곡선 위의 점과 누구 사이에 직선까지의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면 거리의 뭐를 구하라고 하면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언제 정확하게 무슨 접선 이 직선과 뭐한 평행한 뭐 접선 다시 이 직선과 뭐한 평행한 접선 즉 이 뻘갱이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 뻘갱이가 뭐하게 됐을 때 곡선과 뭐하게 되는 경우 평행하면서 뭐하게 됐을 때 그렇지 접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요 접점에서가 당연히 무조건 거리가 최소 나오게 되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걸로 가시는 게 모든 단원이 다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2차식 표현이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2차식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 됐어? 특히나 3차, 4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겁나 빡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의 최대 최소는 이거 5글자.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언제? 평행한 접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그때 최소 거리는 이 두 무슨 선 사이에 직선 사이에 뭐를 구해주면 돼? 거리 구하면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걔를 구하시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평행한 접선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때 누구 구하라 그랬어? A하고 B 구하라 그랬잖아. 결국에 무슨 점 잡아내라고? 점 잡아내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여러분 식계를 보게 된다면 평행한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그대로 요 지금 접하는 선은 요 직방 알고 있잖아. 무엇을 알고 있어?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1짜리인 무슨 선 찾아내면 돼? 접선 찾아내면 되겠지? 근데 이 포물선의 식이 누가 되는 거야? y제곱은 뭐? 4px 꼴입니다. 맞아 틀려? 그럼 요때 접선의 방정식은 시작. 기울기 m인 접선은 시작. y는 mx 더하기 n분의 얼마? p. 그렇지 p. 기울기 얼마? 1 나오고 p값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y제곱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평행한 접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요 접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바로 구하시면 최소거리 나올 거고요. AB 찾을 때는 얘하고 포물선하고 뭐 해버리면 연립하는 게 그나마 가장 편한 게 될 것이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A하고 B라는 게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에서의 무슨 선도 유도할 수 있어? 접선유도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A, B에서의 접선 y제곱 대신에 뭐 갖다 놓고? by x 대신에 뭐 갖다 놓고? 2분의 x 플러스 얼마? a. 됐냐 안 됐냐? 그래서 p값 갖다 넣으시고 이항시키면 a, b에 대한 식 바로 나오겠지. 얘하고 비교하시면 되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편한 거는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없는데 위에 거는 하지 마세요. 위에 거 하면 그건 이 유형만 우리가 풀지겠다는 거지 나머지 다른 단원에서 적용돼도 무조건 두 번째로 가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것 정도? 오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음 30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없니? 자,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2번 보시고요. 142번 142번 쪼맨 앞에 세모표 할선 구하기라고 쓰세요. 할선 구하기. 요거는 다시 한번 노트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점 P-2,2에서 포물선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누구하고 누구라고 한다면 A하고 B라고 한다면 삼각형 누구를 구하여라? PAB의 넓이 구하여라. 그럼 당연히 가장 기본은 이 포물선은 무조건 뭐 해놓고 그려놓고 AB 찾아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해야겠지요?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포물선 그리려면 당연히 누구부터? 꼭지점은 0,0 확인됐으니까 P값 따져야 될 거 아니야. P값은 얼마? 2분의 3 됐니? 그럼 초점의 좌표 나오게 될 것이고 준선도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초점 준선 나왔으니까 그림 모양을 빨리 문제 내용을 판단하게 된다면 초점 F가 2분의 3,0 준선이 마이너스 2분의 3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준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점 P가 마이너스 2,2 여기에 마이너스 2,2 찍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접선을 긋게 된다면 당연히 몇 개가 이렇게 두 개가 그어지게 될 것이고 요 각각의 점을 누구하고 누구라고 하자? A하고 누구라고 하자? B라고 하자.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했다는 건 당연히 기초풀이 접점을 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기초로 가시고요. 접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x1, 뭐 y1 표현하게 되면 됐니? 그럼 요놈이 듣기에서 그때 접점 줬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은 y제곱 대신에 뭐 갖다 넣어야 되고 y1, y 넣어야 되고 x 대신에 몇 분의? 2분의 x 플러스 얼마? x1 갖다 넣었을 거고요. 정리하게 된다면 y1, y란 놈의 식기가 3 곱하기 x 플러스 x1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2,2 그럼 정진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럼 몇 y1은? 2y1은 다음 3 곱하기 다음 뭐? x 플러스 얼마? 2 쏘리 x1 플러스 얼마? 2 x1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니? 그런 다음에 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접점을 주는 순간 누구 제곱은? y1의 제곱은 몇 x1? 6x1 알고 있으니까 갖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계산 가셔야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러면 y1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되니까 그 두 접점의 y좌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접점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여기까지 됐니? 대부분 이제 질문 안 하시고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푸셨을 텐데 자 다시 한 번 더 1학년 때 원방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익히라고 얘기했던 건 원 때 할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중심이 몇 콤마냐? A, 0,0 반지름이 얼마짜리? R짜리.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모제곱 Y제곱은 모제곱? R제곱이 될 것이고 요 놈의 식기 바깥에 있는 점 A, B에서 여기 원에 접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니? 몇 개의 접선 그어? 2개의 접선 긋겠지? 그때 두 접점 이 누구하고 누구를 지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 얘를 A하고 B하면 누구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우리 무슨 뭐라고 얘기한다? 할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쟤 잡는 거 연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일하게 가셔야 돼. 왜냐면 얘도 봐. P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 2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방금 얘기한 이 할선이란 놈의 식기는 누구하고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야? 누구하고 누구 지나는 직선이야? 요 그림에서 A랑 B를 뭐하는?
진화는 뭐? 직선. 표현 됐냐 안 됐냐? 왜? 얘를 찾을 줄 알면 이 삼각형이 뭐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밑변 치고 그 다음 뭐 치면 돼? 높이 치면 제일 편할 거거든. 밑변 높이를 힘들게 칠 필요 없단 말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럼 높이는 왜? 이 직방 알면 점과 뭐 사이에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유도가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그거 찾는 거 연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시면 고1 때 여기에서의 접점을 x1, y1 여기에서의 접점을 x2, y2 하게 되면 중심이 0, 0일 때만큼은 1학년 때 공식 외우라고 얘기했었고요. x제곱 대신에 뭐 갖다 넣으라 그랬어? x1x, y제곱 대신에 뭐? y1y. 그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랭이 중에 요 1번, 첫 번째 1번 접선을 유도하게 되면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갖다 넣으니까 뭐 제곱? r제곱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다시 한 번 더. 2번 접선, 두 번째 요놈의 식기를 2번 접선이라고 하면 접점이 x2, y2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시작! x2x 플러스 다음 y2y는 얼마? r제곱. 여기까지는 됐니? 근데 1번 접선이든 2번 접선이든 둘 다 몇 콤마 몇을 지나? a, b 지나. 그럼 점 지나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럼 a, b 지나 갖다 대입 들어가야 될 거거든. 그럼 갖다 대입해주게 된다면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a. y 들어갈 자리에 뭐? b.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2번 접선에다 갖다 넣게 된다면 ax2 플러스 by2도 뭐? r제곱. 여기까지 다 됐나요? 됐니? 그때 저 뻘갱이 접선은 요거를 가지고 바로 유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놈 쉽게 할선은. 그 얘기는 다시요. 그림 모양을 보니까 이 뻘갱이 할선이란 놈의 식기 요거가 뭐 이런 거지. 어쨌든 뻘갱이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야. 다시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으로 표현이 됐다는 건 얘는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됐겠어? 1차식으로 표현이 됐겠지. 다시요. 얘는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됐겠니? 1차식으로 표현이 됐겠지. 그럼 x하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어쨌든 뭔지 모르는 1차식이 존재하긴 할 텐데 그 1차식이 이 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 점 지나면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x1을. y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y1 넣었을 거라고. 됐니? 다시 한 번 더. 어떤 1차식인지 몰라? 코노무 식기가 이 점 지나 안 지나? 지나? 점 지나면 x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x2를 y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y2를 갖다 넣었을 거야?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다시 어떤 1차식인지 몰라? x 들어갈 자리에 x1을 y 들어갈 자리에 y1을. 어떤 1차식인지 몰라? x 들어갈 자리에 x2를 y 들어갈 자리에 y2를 갖다 넣었을 거라고.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 할선의 방정식은 시작! 5 더하기 ax 플러스 다음 뭐 by는 뭐 r제곱 되는 거 요거 한번 이해해 놓으라고 얘기했었죠. 됐냐 안 됐냐? 요거 기억해 놓으시라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모든 2차 곡선도 동일하게 할선을 다 유도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접점 하나를 x1, y1이면 이식 유도 될 거야? 얘가 몇 콤마 몇을? 문제에서 몇 콤마 몇을?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2를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그러면 이식 나오겠지. 표현 이해 갔니? 접점을 이번에 x1, i1이 아니라 x2, y2라고 하면 얘에서 또 어떻게 표현되겠어? b를 x2, y2라고 하면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의 식기는 뭐가? 2 곱하기 y2는 3 곱하기 x2 마이너스 2 이렇게 유도가 되겠네? 그럼 그때 누구의 방정식? 할선 즉 직선 누구의 방정식을 구하면? A의 방정식. 얘는 요 점 x1, y1과
다음 요점 x2, y2를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러면서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어떤 식 유도해야 되니? 시작. 2y는 3 곱하기. 그렇지. 됐지요? 이게 직선 AB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립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거까지 타원이든 기본적으로 쌍곡선이든 다 동일하게 연습이 되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들이 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거기 때문에. 표현 됐나요? 오케이. 다음 30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31페이지 질문? 147번이요.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n짜리인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m짜리인 접선이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얼마짜리인 m짜리인 접선이 일단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거기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을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은 36이 아니라 당연히 무슨 형에서? 기본 형으로 봐야 되겠지. 기본형 가려면 좌우 양변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나눠. 그러면 뭐 분해? 9분의 뭐? x제곱 플러스 다음 4분의 뭐제곱? y제곱은 얼마? 1. 그럼 a제곱값과 b제곱 값이 문제 2에 갔을 거고요. 그럼 기울기 m짜리 접선 표현하면 시작. y는 mx 풀마 루트 9n제곱 더하기 4. 됐어?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뭔지 몰라도 찾을 수는 있을 거거든. 여기를 얘기하든 여기를 얘기하든 상관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됐냐 안 됐냐? 본인 편한 거 가시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요 놈의 식기가 플러스를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요 점은 무슨 절편에 해당하는 거야? y절편. 그 y절편 사용했으니까 얘는 몇 콤마? 0 콤마 루트 뭐 9n제곱 더하기 얼마? 4.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점은 무슨 절편에 해당하게 되니? x절편. 그럼 누구의 0 놓고? y의 0 놓고 풀어야 되겠지? 그럼 x절편 찾게 된다면 x절편 찾으면 얘는 제로는 mx 플러스 루트 9n제곱 더하기 4야. 그럼 x절편은 뭐분의? 마이너스 뭐분의? n분의 루트 뭐 9n제곱 플러스 얼마? 4 콤마 제로.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x축과 만나는 점 누구? a y축과 만나는 점 b. 그랬을 때 선분 누구의 길이? AB 길이. 그럼 AB 길이 구하려면은 요놈의 식기는 무슨 삼각형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당연히 뭐 써야 돼? 피타 써야 되겠지? 그럼 요때 요 길이는 얼마니? 길이는 n분의 루트 그렇지 9m제곱 플러스 얼마? 4 나올 거 아니야. 좌표하고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는 바로 찾을 수 없고 선분 AB의 누구를 찾으면 피타 써서 제곱 찾으면 얘의 제곱한 값 9m제곱 더하기 4와 요거 뭐한 값? 제곱한 값. 얘 제곱한 값은 시작 m제곱분의 9m제곱 더하기 4. 됐어 안 됐어? 이걸 뭐한식? 더한식. 근데 얘 쳐다보니까 요놈의 식기는 분수 나와 있는데 분모항이 몇 개? 분모항이 몇 개? 한 개. 분자항은? 2개. 뭐 해야 되니 분수? 그렇지 쪼개야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9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m제곱분의 얼마? 4 나올 거고요. 9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4 정리하면 플러스 13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온 순간 보이셔야죠.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m이 무슨 수인지 양인지 음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얘는 무슨 수? 양수 나올 거고 얘도 무조건 뭐 양수 나올 거 아니야. m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 구하래.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최대 최소 구하기 첫 번째, 그래프 그리냐 못 그리냐. 그래프 내가 못 그려요. 그럼 빨리 확인해라. 양수 조건인지 아닌지. 산술기하 쓰든가. 산술기하 못 쓰면요. 그럼 직관밖에 없다. 끝. 이게 다라고. 최대 최소.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반드시 그 기본기 쓰시고 산술기하 쓴 다음에 걷다 마지막에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워야 됩니다. 3분의 AB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또 필요하신 거? 질문? 없으시면 넘기시는 건 좀 이따 하시고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31페이지 질문이요.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2페이지 질문. 32페이지. 오케이. 없으면 여기 뒷부분은 문항 똑같으니까 한 번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부르는 문항 체크하시고요. 157번. 다음에 162번. 다음 165번. 그리고 177번. 177번. 오케이. 다음 문제 하나만 바꿀게요. 187번 보시고요. 187번에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나와 있죠. 됐어? 그거 제곱을 없앱니다. a분의 x제곱 b분의 y제곱으로 고치셔갖고 문제 푸셔야지 답이 나올 겁니다. 됐니? 됐어? 그거 바꾸시고 방금 체크한 문제 지금부터 푸신 다음에 바로 확인 가고 그 다음 공간 도형 나가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으니까 칠판 지웁니다.
3분 뒤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공간 뛸 거니까 필기는 좀 이따 하셔도 돼요. 지금 공간 띄워놓은 거는 여기 좀 적어야 될 거 있어서 띄워놓은 거야. 이거 띄워놓고 적을 거는. 알겠어? 자, 2분 뒤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바로 확인하죠. 32페이지부터요. 32쪽 질문. 없으면 33쪽. 33쪽 없으시면 34쪽. 34 없으면 35. 35 없으면 36. 36은 뭐 고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 숙제 목요일은 3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혜연이 갔니? 됐어? 36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지난번에 문자 보낸 것처럼 이번 주 클리닉은 어제 없었고 금요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남아서 클리닉 확인받으시고 가시면 돼. 이해갔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가지. 네, 안 가네요. 너네 언제 학교 가니? 학교 3월 달에요. 어? 뭐야 그럼 우리 일정이랑 왜 달라? 다음 주 혹시 개학하는 학교 있니? 돈은 없고 없어? 잠깐만. 어? 그만. 학교가. 우리 6월달에 가잖아, 한 번. 우리 다 초등학교 가야 되거든. 다음 주 다음에는 그 신곡감 아니야? 쌤이 잘못 알고 계시냐? 난 동화 안 간대. 그러면은. 야, 근데 우리 다음 애들 계약하는데 우리 똑같이 계약하는 거야? 우리는 되게 늦게만 했잖아. 우리 여름방 길었잖아. 진짜? 일주일 정도 길었어. 뭐야. 너네 일주 정도 학교 가는 기간 있어 없어? 딸내미? 없어요. 없어? 그냥 3월까지 쭉이야? 네. 아싸. 왜요? 우리가 그 처음에 보통 학기 시작할 때 너네 각 학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든. 1년 일정을. 처음에 너네 잡혔을 때 다음 주에 그게 없었어. 방학이 중간에 끊겨서 너네가 일주일 정도 쉬는 걸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특강이 3주 했다 한 주 쉬었다 그 다음 2주 가는 거야. 안 바뀌어요? 어? 이미 그 정했는데 뭘 또 다음 주 특강을 뭐하러 해? 다행이네. 아우 씨.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우리 다음 주 특강할 뻔했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죠. 어쨌든 자 잠깐만 들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클리닉을 깔아야 되는데 가면 뭐 학교 안 가니까 6시에 동일하게 깔겠습니다. 월요일하고 6시 나빠? 몇 시에? 6시에 7시에 월급 월급? 월급 월급은 어디 와? 기아 클리닉 아, 기아 클리닉. 자, 투표 빨리 합시다. 안 하면 그냥 내 맘대로 정한다. 기아 클리닉입니다. 월 7시부터 9시, 금 7시부터 9시. 자, 전 좋아요 손. 하나, 둘, 생각해봐야 돼. 하나, 둘, 셋, 4명, 5명, 6명, 안 돼. 6명. 저 안 돼요 손. 2명, 3명. 안 돼요. 뭐야, 넌 좋아요도 손 들고 안 돼요 손 들고. 뭐야, 그거 어떤 아직 거야? 돼요, 쌤. 어? 주만 안 돼요. 다음 주만 안 돼요? 쌤, 그거는 알아서 그래도 하지. 돼요,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돼요. 그건 상관없고. 다시 금요일 날 손. 금요일 좋다 손. 이거 둘 다 깔 거야. 시간대만 확인하려고. 시간대. 다른 시간대. 없니? 그 의미 없잖아. 어차피 눈에. 다른 시간대 안 돼. 8시에? 8시, 10시? 그거보다는 그냥 7시, 9시가 낫지 않아? 집에 일찍 가는 게 추워 죽겠는데? 저때 둘 다 못 오면 그냥 그대로 토요일 둘 다 못 온다고? 네. 월급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못 오는데. 그럼 둘 다 못 오면 토요일 날 해야지 뭐. 방법이나. 다른 시간대로 바꿔도 어차피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월요일 좀 일찍이면 괜찮은데. 좀 일찍? 몇 시쯤? 5시. 5시? 뭐 나야 상관없지. 클리닉 선생님이 오는 거니까. 나 어차피 수업 있으니까. 뭐 5시? 5시부터 7시? 좋다 손. 없어? 그래 7시 9시 해. 안 되면 말해야지 뭐. 야, 너가 손을 들어. 다음 금요일 7시부터 9시. 저는 좋아요. 없고. 저는 안 돼요. 없고. 안 돼요. 돼?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럼 몇 시에 해야 되니? 금요일. 시간대 얘기하라고. 요일은 지금 애매해. 요일은 못 바꿔. 시간대를 얘기하라고. 이산이 몇 시? 낮에 낮에. 난 몇 시? 그 시간을 얘기하라니까. 점심
한시 1시부터. 맞습니다. 1시부터 3시? 다음, 너는? 1시부터 3시 돼? 안 돼? 넌? 1시부터 3시. 그것도 안 돼? 금요일날 7시부터 9시에 아예 안 온다, 손. 저는 그냥 못 와요. 전부 다 못 오니?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안 돼? 아니, 토요일 안 해, 그러면. 나머지는 뭐 올 테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고정. 다음 주 한 주는. 됐지요? 이걸로 고정하고 학기 들어가도 일단 고정은 하겠습니다. 요 놈의 시간은. 학기 시작해도. 됐죠? 학기 시작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클리닉.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고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고정할게요. 자, 다음 노트 피셔가지고 추운 사람 없지? 좀 끌게요, 이거. 자, 칸 뛸 거니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하가 힘든 이유는 여기서부터 벡터까지가 많이 어려워. 웬만하면 여기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감각이 많이 필요하거든. 진짜 공간 감각이 필요해. 공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쭉쭉 푸는데 감각 없는 사람들은 100번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긴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그나마 조금 하실 수 있는 팁은 최대한 많이 그려서 자꾸 보는 습관 들이세요. 정말로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건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되지가 않아. 설명을 해도 거의 못 알아먹는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 연습하는 방향은 방법 없습니다. 자꾸 그리시고 보는 연습 해보셔야 돼. 본인이 그려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입체도형 같은 거 갖고 노는 연습이 좀 되셔야 되는 거니까. 물론 그 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 띠라고 저기 공간 띄워놓으면 저기 적을 거라니까 적지 말라니까. 말 참 안 들어 아주. 자, 어쨌든 그래서 먼저 기초 개념부터 잡게 된다면 이게 지금 공간 도형을 하고 그 다음 벡터로 교과 과정이 바뀌어 있는 거고, 지금 나간 교재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 교재야. 왜냐면 너네가 첫 번째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이 시중에 안 나왔어. 지금 책이 총 4권 나왔습니다. 4권 나왔는데 딱히 쓸만한 건 뭐 센 하나, 그 다음 스매싱이었나? 요 2권 정도. 개념 원리는 있는데 딱히 그거는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재가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학원에서 나온 대로 바로바로 구비는 할 거야. 그래서 요 교재가 계속 나가긴 할 텐데 중간에 이제 단원이 조금 꼬여 있으니까 그거는 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학기가 시작해서 우리가 내신 대비가 되면 새로 나온 교재로 바꿔서 그때는 드릴 테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이해 갔어? 그래서 그걸로 그때는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도형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입체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직육면체, 뭐 정육면체 여러 가지 형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이런 공간도형상, 즉 입체도형, 얘를 공간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는. 그래서 얘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저러한 공간 도형이 있다면 쟤를 나중에 좌표에다 옮겨갖고 풀 거야. 다시 얘를 어디다 옮길 거라고? 좌표.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얘는 하나의 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런 공간 도형에 바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이때는 공간 좌표라 그래서 저 공간을 표현하는 좌표를 새로 잡게 되는데, 요놈의 시기는 축이 총 3개가 존재합니다. 이 각각의 축은 수, 직으로 다 서 있고요. 표현 이해 갔어? 그때 앞과 뒤로 빠지는 걸 얘를 X축,
오른쪽과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Y축. 다음 위와 아래로 떨어지는 걸 Z축.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나중에 좌표 잡는 연습까지 갈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저 둘을 가지고서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을 갖고 장난을 칠 거고, 요놈 식기는 당연히 좌표가 X축, Y축, Z축이니까 좌표가 몇 개 잡히게 되겠니? 3개 잡히게 돼. 그래서 3개 잡히니까 가로가 이렇게 X 좌표, Y 좌표, Z 좌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공간 좌표야. 표현됐어? 그래서 거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하시면서 감각 기르시려면 자꾸 그리면서 보는 연습하세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연어부식기는. 그랬을 때 일단은 이런 공간상에서 우리가 도형을 다룰 거기 때문에 평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평면과 기본적으로 면이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직선하고 선부는 같니 다르니? 달라. 선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딱 어느 임의의 한 지점만을 딱 두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선분. 직선이면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무한히 커져야 돼. 이해 갔어?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공간도형상에서 이런 하나의 면이 있잖아. 이거는 그냥 면, 말 그대로. 평면은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무한히 퍼져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차이점이 이거야. 평면은 무한히 퍼져 있어. 면은 무한히 퍼져, 안 퍼져? 안 퍼져. 입체도형상에서 예를 들어 면 A, B, C, D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얘 하나의 요 사각형 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게 면. 근데 평면 A, B, C, D면 여기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한히 퍼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표현됐니? 그랬을 때 이 평면을 표현하는 건 보통 문자 뭐를 사용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쓰는 게 평면 표현이야. 됐니? 이때는 근이 아니야. 평면 표현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됐어? 다음 직선을 표현하는 경우는 직선은 보통의 표현은 얘는 L, M, N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소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쓰게 된다면 누구를? 평면을 표현. 됐니? 다음 나머지는 뭐를 표현? 직선 표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됐지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 먼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은 요겁니다. 평면과 면은 다르다. 당연히 직선과 누구도 선분도 당연히 다릅니다. 또는 뭐 선분과 같은 표현이 모서리가 될 테니까 얘들도 당연히 다르다는 거는 저기는 알 텐데 평면과 면은 달라요. 저건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의 결정 조건이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평면이 오직 하나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평면이 오직 몇 개만 만들어진다고? 한 개. 한 번만 더요. 평면이 오직 몇 개? 한 개. 즉 평면의 결정 조건은 평면이 오직 하나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다음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다음 세 번째는 만나는 두 직선, 네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요런 뻘갱이 직선하고 흰둥이 직선이 있어. 표현됐니? 이 뻘갱이 직선하고 흰둥이 직선이 예를 들어 요런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하니? 서로 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하니? 평행하지. 이렇게 돼도 뭐해? 평행이야. 직선이면. 다시 이렇게 되면 뭐해? 평행하죠? 여러분들 눈에서 이게 거의 일자로 보일 테니까 얘 좀 더 뒤로 빠졌지? 이래도 뭐해? 평행한 겁니다. 우린 공간상에서 봐야 되니까.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아 손이 help help 잠깐만 help help 왜 손이 부족해서 미안. 자 요것만 이렇게 들고 있어봐. 이렇게 들고 있어.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때
이러한 하나의 평면 만들어지겠지. 다른 평면 더 만들어질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뜨면 이런 평면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려면 평행한 몇 개? 두 개의 직선이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엔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빨리 손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의 직선과 얘 직선이 평행하지? 그럼 이때 어떤 평면이? 이런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아까 전에 이런 평면이고. 평면 몇 개만 만들어지니? 오직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표현 됐어? 다음. 이번엔 크로스. 자, 요렇게 되면 빨갱이 직선하고 흰둥이 직선 뭐 하게 돼? 만나지요. 그래도 평면 몇 개만?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다른 형태의 평면은 예를 들면 이런 평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땡큐. 어떤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내려면 즉 평면이 오직 한 개만 결정이 되려면 이런 경우가 다 존재하는데 얘들을 이 경우를 외우면 힘드니까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다시 봅시다. 하나의 직선 만들려면 오직 한 개의 직선을 만들려면 점 몇 개 있어야 되니? 그렇지, 두 개 있으면 돼. 맞아, 틀려. 됐어? 오직 하나의 평면을 만들려면 직선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두 개 있으면 돼. 다시 오직 하나의 직선을 만들려면 점 몇 개 있어야 돼? 확장시키는 거야. 오직 하나의 평면을 만들려면 직선 몇 개 있어야 돼? 직선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든 뭐하든 만나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나머지 얘네들 뭔 소리예요? 다시요. 어디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몇 개의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 아니야. 직선 몇 개 만들어져? 직선 몇 개 만들어져? 여러 개 만들어지잖아. 그 중에 몇 개 있어? 두 개 무조건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어떤? 만나는 몇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 그럼 평면 무조건 몇 개? 하나. 되냐 안 되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읽으면 누구와? 한 직선과 다음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즉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있을 겁니다. 표현해보게 된다면 직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위에 점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하고 이으면 당연히 또 몇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직선 몇 개랑 두 개랑 동일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 둘 셋 넷을 전부 다 외워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려면 단순한 기본 사실은 직선이 몇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몇 개만 존재하면 되니? 두 개만 존재하면 돼. 표현 됐냐 안 됐냐? 즉 글을 읽어보고 아 이거 직선이 두 개 나올 수 있냐 없냐를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물론 가장 정확하게는 얘네들을 전부 다 아시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됐니? 그런데 고노무 시기를 좀 더 빨리 가시려면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걸로서 접근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렇다면 이 직선 두 개만 무조건 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이치 배우냐면 꼬인이치 배우죠. 꼬인이치 배우지. 꼬인이치는 어떻게 돼 있을 때를 꼬인이치라고 하냐? 모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고 모하지도 않는 것, 평행하지도 않는 것. 예를 든다면 봐. 이 직선, 요 직선 평행하니 안 하니? 평행 안 하지. 둘은 만나 안 만나? 그렇지, 안 만나. 다시 평행해 안 해? 안 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둘은 무슨 있지? 꼬인이지. 됐냐 안 됐냐? 예를 들어 이 그림상에서 보여드리면 얘야 요놈 뻘갱이 직선 보여? 뻘갱이 직선. 다음 요 뻘갱이 직선 보이니? 둘은 평행해? 아니야. 당연하잖아. 만약에 AD하고 평행한 건 요 새끼 평행하고 이 새끼도 평행할 거야. 얘도 평행할 거고.
표현 됐냐 안 됐냐? 하지만 얘는 평행하니? 안 해. 됐어 안 됐어? 근데 요 놈의 식기는 이 직선 AD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저런 게 무슨 위치? 꼬인 위치. 됐죠? 이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왜? 꼬인 위치를 갖게 된다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평면이 때려주기도 만들 수 없거든. 즉 꼬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건 공간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인 거지 하나의 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표현 됐나요?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시간이 응? 자 어쨌든 집에 가셔서 연원까지 공부는 해오시기 바랍니다. 노트 필기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0분이니까 가세요. 목요일날 숙제 36페이지까지 잘 챙겨오시고 노트 안 챙겨오신 분들은 노트 챙겨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